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경제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상공업에 대한 문명권별 태도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업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사의 대부분은 상업을 의심하고 억누르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동양의 강력한 국가 중심주의와 서구의 도덕적 제약,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상업을 신성한 소명으로 꽃피운 유대인의 시각을 비교하는 것은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시각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오늘 강연의 전체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4가지 파트로 진행됩니다. 첫째, 동양 사회가 왜 그토록 상업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는지 그 역사적 기원을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서구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기독교를 거쳐 직업 소명설이 등장하기까지의 태도 변화를 추적합니다. 셋째, 상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로 본 유대교의 독창적인 경제 철학을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문명권을 대비하여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동양의 상업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동양에서 상인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비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왕조인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자 땅을 잃은 상나라 왕족과 백성들은 전국을 떠돌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즉, 상업은 처음부터 나라 없는 자들의 비천한 생계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이 국가의 기둥이라면 떠도는 상인은 관리하기 힘들고 불안정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은 동양 사회에서 상업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상업 억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에 비해 국가 체계의 확립이 매우 빨랐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고 군역을 지우기 위해 백성을 토지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제나라의 재상관중은 상공업을 금해야 백성이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나라가 부유해진다 고 주장하며 중농억상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상업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단의 행위로 간주되었고 개인의 경제적 욕망 추구나 축제는 국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질서의 최하층에 배치되었고 국가 성립의 조기화는 이 관치경제 시스템을 더욱 고착화시켰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유교 사상가들이 이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보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교는 상업을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분적 분업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배층인 군자는 모도, 즉 도를 추구하고 피지배층인 소인은 모식, 즉 생계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자는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여민쟁리라 하여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업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 각 직업이 자기 영역을 지키며 균형을 이루는 분배의 정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적극적으로 상공업 활동을 벌여 막대한 부를 쌓는 것은 여전히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로 보아 부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바다 건너 서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상업은 오랫동안 부자연스러운 활동이자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과 정복을 통한 토지 소유가 명예로운 부의 원천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업이 시민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 역시 소매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며 천박한 일이라 못 박았죠. 결국 서구 고대는 상업을 사회적 미덕을 해치는 비열한 이득으로 규정하며 제도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세 기독교가 이 바통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상업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신학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상인은 신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초기 교부들의 인식은 중세 내내 시장을 지배하는 도덕적 공포였습니다. 부유해지려는 욕망은 탐욕이라는 대죄로 간주되었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신의 시간인 시간을 매매하는 죄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업을 불완전한 세계에서의 불가피한 악으로 정의하며 오직 가족 부양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허용했습니다. 개인의 상업적 욕망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유혹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전환점을 만나보시죠. 서구의 상업관을 뒤흔든 결정적 사건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칼뱅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구원 예정서를 주장하며 동시에 각자가 맡은 세속적인 직업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또는 calling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상인은 시장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은 이유는 신의 은총에 대한 징표로 재해석되었고 이는 훗날 막스 베버가 분석한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유대교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상업을 억누르거나 의심할 때 유대민족은 상업을 신앙의 실천 영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유대교에서 인간은 세상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25올람, 즉 세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업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자원을 유통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제적 성공은 지혜와 기술, 그리고 신의 축복이 결합된 생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죽은 뒤 신 앞에서 받게 될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사업 문제를 정직하게 처리했는가? 라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라는 질문보다 비즈니스의 정직함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스러운 삶이란 시장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 거래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이 철저한 윤리의식은 유대 상인들 사이에 깨지지 않는 신뢰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유대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대교의 부의 철학은 청지기 정신으로 완성됩니다. 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신에게 있으며 인간은 이를 관리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선인 체다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의무입니다. 이들은 부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고치는 티쿤 올람을 실천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하게 돕는 것이 최고의 자선이라 믿는 이들의 태도는 상업을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공헌의 엔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 문명권의 상업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양은 국가 성립이 빨랐던 만큼 경제를 국가의 부속물로 보고 개인의 상공업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반면 서구는 시민적 미덕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상업을 도덕적 열등감의 영역에 두었죠. 하지만 유대교는 처음부터 상업을 신앙적 자부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양이 억압하고 서양이 의심할 때 유대인은 상업을 문명을 움직이는 엔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각 문화권의 자본주의 수용 방식과 발전 경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기정사실화된 17세기부터 인류는 상업적 미덕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테스키우에는 두 코메르스, 즉 상냥한 상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업이 전쟁을 막고 인류를 더 문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상인의 이익 추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탐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엔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부의 창출이 정당성을 얻으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공업에 대한 문명권별 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의 국가중심적 공공성, 서구의 도덕적 절제, 그리고 유대인의 실용적 소명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며 그 과정은 얼마나 정직한가? 진정한 부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할 줄 아는 만족과 그 부를 통해 타인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기여에서 완성됩니다. 과거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업을 문명의 핵심 엔진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성적으로 조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경제인이 되시길 응원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